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명 더 늘어 모두 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8번째 환자는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 환자의 딸로 격리 후 검사를 받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모두 490명이 사망했고 확진자는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를 치료하는 병원이 감옥과 같다는 내부 고발 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고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환자가 2명이 추가돼 국내 확진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7번째 환자는 38살 남성으로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귀국한 뒤 행사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 출신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18번째 환자는 16번째 확진 환자의 딸인 21살 여성으로 격리 조치되던 중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16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애초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게 아니고 병원에 간 첫날 관련 검사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 42살 A씨는 지난달 27일 고열 등으로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학교 병원을 잇따라 방문했지만 정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암 수술을 한 적이 있는 16번 환자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X선 촬영과 혈액 검사 등 일반 폐 질환 검사만 하고 폐렴약 처방만 받은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16번 환자가 처음 찾은 중형병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와 광주 광산구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중국이 아니라 태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490명으로 늘어나고 확진자는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중국에서 65명이 신종 코로나로 숨져 사망자가 모두 490명으로 늘어났고 3,88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모두 2만 4,3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65명 모두 후베이성에서 나왔고 우한시에서만 49명이 숨졌습니다. 1일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위생건강위원회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생건강위원회는 하루 전 0시 현재 중국 전체 누적 확진자는 2만 400여 명, 사망자는 425명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대륙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열흘 만에 완성한 병원이 감옥과 같다는 내부 고발 영상을 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사태에 반성을 표하면서 국가 통치 체계의 위중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주영 64개에서 이름을 딴 허선산 병원. 중국어로 불의 신의 산으로 역병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대륙의 힘을 보여주듯 단 열흘 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병상 1,000개를 갖춘 병원을 완성하고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공개한 이런 병원의 거대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는 감옥과 비슷하다고 타이완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뉴스는 일단 들어오면 나갈 수 없고 문은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중 성향의 매체 히말라야 글로벌이 트위터에 실은 영상과 촬영자 등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중국 사태가 전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영국 정부는 지난주 우한에서 자국민을 철수시킨 데 이어 모든 영국 국민은 중국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프랑스도 같은 권고를 자국민에게 내렸습니다. 러시아는 뒤늦게 군용기를 투입해서
우한둥에 있는 자국민과 옛소련권 국가의 국민 대피에 나섰습니다. Сегодня рано утром мы получили окончательное письме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ролет наших самолетов. Поверьте, это тоже непростая процедура поручения таких разрешений. Самолеты в пути. 매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함께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생후 한 달밖에 안 된 갓난애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일본 매체가 전했습니다. 가장 어린 감염자입니다. 교도통신은 중국 의료진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20대 남성 의사가 과로사로 숨졌다고 중국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진료와 병원 업무 처리를 연일 계속한 뒤 지난 3일 숙소로 돌아와 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악마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직접 지휘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천명한 시진핑 국가주석. 그러나 사태가 계속 악화되자 중국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반성을 표명하면서 국가 통치 체계의 위중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이 아니며 변종도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WHO가 이번 사태 초기에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가 정정하는 등 실수를 범했었기에 이번에도 오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국장은 현재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있다며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전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전염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제2의 후베이성 같은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 대유행병 가능성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전염성이 높다. 거의 확실히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이언드 국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변종을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WHO는 중국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국가들이 정책을 재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we need to define with those companies a specific recommendation so that their staff feel secure, feel protected as well, so that they can resume flying to China. 하지만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등 막대한 후원금을 내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WHO가 결국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며 중국의 통제 능력을 신뢰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병이 아니라는 WHO의 공언이 적중할 수 있을지는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오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진단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있는 특이 유전자 2개를 정폭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검사만 하면 되고 6시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단계를 거쳐야 돼 하루나 이틀이 걸렸던 데 비해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진단의 정확성은 관련 학회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평가한 진단시약과 검사법은 편견 없이 객관적, 과학적 검토를 거친 것이며 그 성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단시약은 오는 7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50개 기관이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진단시약 마련 및 민간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어 의심 환자가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격리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하더라도 촘촘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를 공격해 급성 폐렴을 일으킵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거나 면역력이 약하면 폐 기능이 소실되거나 2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의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며 발표한 논문에 사망자의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50대 중반에 달하고 절반 이상이 60대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폐를 직접 공격해 급성 폐렴을 일으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데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 환자는 박테리아, 곰팡이에 의한 2차 감염도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젊은 환자는 오히려 강한 면역력이 부작용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입니다.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폭발적으로 증식하면 몸의 면역체가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면역물질,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면역체가 병원체만이 아닌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ARDS로 가는 그 단계에 되게 보면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관여가 되거든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개인마다 염증 반응이 이제 좀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몸을 이제 망가뜨리는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환자 치료에 대한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철저한 대비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혼합해 처방하는 것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 효과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에이즈 치료제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로 주목받는 에이즈 치료제는 두 가지입니다. 루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약물로 이들을 함께 처방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 내에서 큰 크기의 단백질을 우선 만듭니다. 이후 이 단백질을 잘게 잘라 생존에 활용합니다. 이들 에이즈 치료제는 큰 단백질이 잘게 잘리는 것을 억제합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만든다는 점에서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이용하는 복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에이즈 치료제는 지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때에도 활용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치료에 에이즈 약물을 쓰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음 완치된 입원 환자에도 에이즈 치료제가 투여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투여를 일부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문헌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그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했더니 이 신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을 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바이러스 치료제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증상 후 48시간 이내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7.2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파주 영하 13.2도, 대전 영하 7.5도, 대구 영하 4.1도, 광주 영하 3.2도 등으로 평년보다 5도에서 6도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2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입춘 이후 찾아온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호주 산불처럼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산불 피해가 컸는데요. 올해도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해 산불 650건이 발생해 3,200여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최근 10년 평균보다 피해 면적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서 난 산불은 산림 2,800여 헥타르를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의 87%에 해달하는 초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눈이 적어 가뭄이 계속됐기 때문에 산불 위험성이 많아 저희들은 항상 24시간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89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이어진 건수도 60건에 달했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첨단 장비와 기술도 동원됩니다. 산불 상황 관제와 확산 예측, 드론 등을 활용해 이른바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산불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헬기를 전진 배치한다든가 또 특수진화대나 이런 부분을 동해안 쪽으로 집중 배치해서 대응하도록 하고 BMJ 산림 항공관리소 신설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000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한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도 광역 단위로 운영합니다. 곧 다가오는 봄철에 평균적으로 전체 산불의 3분의 2가 집중됩니다.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 24시간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초령목이 평년보다 한 달 일찍 꽃을 피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지난달 25일 초령목이 처음 개화했다며 관측 이래 가장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한반도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초령목은 제주에 30그루가 자생하고 있고 흑산도에 심은 것을 포함한 40그루가 있습니다. 제주도 초령목 개화 시기는 보통 3, 4월인데 올해는 1월에 꽃이 펴 가장 빠른 개화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보다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과거에 비해 포근했던 올해 겨울 날씨가 초령목 개화를 앞당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고민해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친구관계, 가족관계에서도 거리 조절은 꼭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리 조절의 가장 기본은 나의 행복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세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